오늘은 전화 인터뷰로 먼저 출발을 할 예정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명태균 씨는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정치인들을 데이터로 서로 접촉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굉장히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죠. 바로 국민의힘 당원 명부 57만 건이 통째로 미래한국연구소로 넘어갔다라는 것인데요. 이 충격적인 사건을 처음 언론에 제보하신 분입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 오늘 국감 가는 길이시라서 저희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노종면입니다. 네, 이른 아침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국감 때문에 경주 가시는 길에 KTX 기차 타시기 전에 저희 프로그램과 만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앞서서 좀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요. 대단히 좀 충격적인 뉴스여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 것입니까? 네, 2021년 10월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치러지던 시기였어요. 네. 네, 그때 명태균 씨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두 차례에 걸친 여론조사가 실시됩니다. 네. 네, 근데 그 여론조사는 선관위에 신고되지도 않았고 공표되지도 않은 그야말로 비밀리에 실시된 여론조사였거든요. 네. 근데 그 여론조사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네네. 국민의힘 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였어요. 근데 보통 뭐 국민의힘 지지 성향을 파악하고 이제 여론조사 과정에서 네. 그래서 그 지지 성향별로 이제 정당 지지별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는 국민의힘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였습니다. 네네. 그건 국민의힘 당원들의 전화번호가 있어야만 실시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실시됐는가 봤더니 당원 명부를 네. 미래한국연구소가 확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2021년 10월 19일에서 20일 그리고 10월 21일. 11일. 네. 예,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국민의힘 당원이 한 번은 11만 7,829명, 또 한 번은 네. 13만 9,156명 이렇게 각각 전화를 돌려서 여론조사 응답을 받았는데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미래한국연구소는 이것보다 훨씬 이전에 이 명단을 입수했어야 이 조사를 돌릴 수 있었겠네요.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내용은 네. 입수 즉시 돌렸습니다. 입수 즉시. 네, 그러면 19일에 이제 첫 조사가 실시되잖아요. 네네네. 18일에 입수했거나 19일 당일에 입수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항 설계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럼 다 미리 준비가 다 돼 있어서 번호만 받아서 바로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었던 모양이죠? 번호를 바로 받아서 실시를 하려면 네. 말씀대로 문항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예. 제가 공개는 안 했지만 이미 확보해 놓은 통화 녹취에 따르면 예. 설문 문항도 국민의힘에서 제공했습니다. 이게 단독이네요. 설문 문항도 국민의힘이 제공을 했다는고요. 네. 그러면 받는 즉시 그 엑셀을 합치는 네. 17개 시도의 정보를 나뉘어진 걸 받아서 그걸 하나로 이제 자료 통합을 해야 ARS에다 입력하고 이제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더군요. 네네. 네. 그러면 그것만 한 거예요. 미래한국연구소는. 아니 근데 하나하나 좀 차분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가 알고 넘긴 거겠죠? 당시에 당 지도부가. 당시 당 지도부 당 대표는 이준석 현 의원이시고 그 이준석 의원이 어제 저희 의원실 보도자료가 나간 직후에 페이스북에다가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어요. 근데 그 내용을 이제 간단히 요약을 하면 하나는 제가 공개한 그 당원 명부는 진본이다. 진본이다. 이건 국민의힘 책임 당원 명단이 맞다. 그러나 이것은 당에서 각 캠프로 넘겨줬던 정보다.
네네. 그때 최종 후보 4명으로 추려졌어요. 네네. 윤석열, 원희룡, 유승민, 홍준표. 네네. 이 4개 캠프의 공이 57만 명의 명부를 다 넘겨줬다고 이준석 대표가 확인해 준 겁니다. 네네. 그리고 그럼 그게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뭐 특정 캠프에 물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예. 저는 여전히 특정 캠프에서 나왔는지 예. 당 중앙에서 나갔는지 예. 그건 아직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그 캠프로 간 것도 확인이 됐고 캠프에서인지 중앙당에서인지 57만 명의 명부가 네. 미래한국연구소로 갔다는 것도 확인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각 캠프의 명단을 준 것을 공식 이준석 전 대표가 확인을 해준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하나가 더 중요합니다. 예. 그 명단을 제공한 목적을 언급을 했어요. 네. 거기 맞춤형 메시지 발송용이라고 했습니다. 맞춤형 메시지 발송용. 이것은 네. 어떤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후보마다 캠프마다 어떤 후보에 대한 홍보 메시지 보내라는 거죠. 홍보 메시지. 선거 운동하라는 거예요. 예. 여기 여론조사. 이게 이제 맞춤형이라고 굳이 이준석 대표가 언급한 이유를 보면 네. 이건 뭐 제 추론입니다만 그 당원 명부의 성격을 보면은 그 논리적이긴 해요. 네. 왜냐면 이게 성별이 담겨 있고요. 예. 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에서 캠프로 보낸 그 명단 자체가 그렇게 그 분류가 돼 있는 거예요. 책임당원이냐 대의원이냐. 네. 그리고 이름은 성까지만 나옵니다. 예. 그리고 성별이 나오고요. 예. 그리고 지역별로 소팅이 돼 있어요. 지역별로. 예. 그러니까 뭐 지역 맞춤형 공약을 홍보하거나 네. 아니면 뭐 젠더 이슈에 뭐 어필하거나 이런 식의 그 메시지 활용이 가능한 거죠. 연령대도 혹시 나와 있습니까? 연령대가 없어요. 연령대까지 있으면 네. 이거는 민감한 정보가 되고 제가 볼 때 그거는 비상식적이에요. 그건 주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이 안심번호가 네. 보통 여론조사에서 실시하는 그 이틀짜리 안심번호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 최종 경선 때 제공했다. 경선이 종료될 시까지 유효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20일짜리로 파악했거든요. 20일짜리. 예. 네, 20일짜리이거나 이준석 대표 말을 뭐 고스란히 다 반영을 해보면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가 최종 경선 기간이에요. 네. 그러면 약 25, 6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최소 20일이었다.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예. 실제 모바일 투표 그다음에 여론조사 이게 다 실시됐잖아요. 예. 그런데 연령 분류가 되는 연령 분류가 왜 중요하냐면 네. 여론조사에 할당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세대별 그 배분을 맞춰야 네. 되기 때문에 할당. 예.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을 통해서 조금 더 취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어제는 언급 안 했어요. 예. 근데 이게 그냥 명부를 넘겨줬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얘기할 성격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조금만 손을 대면 매우 민감한 정보가 되는데 이거를 캠프에 넘겨줬다? 이 자체가 사실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예. 당연한 듯이 얘기하고 그래서 마치 유출이 아닌 것처럼 예. 그렇게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대표가 얘기한 건 유출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캠프까지는 그 국민의힘 시스템대로 준 거지만 네. 그 이후는 모른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부각되는 거는 사실 본류에서 이탈을 할까봐 네. 제가 조심스러워서 그런데 예.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각 캠프로 보내는 것도 매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이다. 그 조금만 손을 대면 예. 정보 확인이 되는 민감한 정보로 둔갑이 되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개인정보 유출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그냥 뭐 형식적으로만 봐도 예. 20여일 동안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고요. 예. 외부 기관으로. 네. 그리고 그것이 그 20여일 기간 동안에 어떻게 쓰였는지는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